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 시작됐는데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국감장 어수선합니다. 대통령 비서고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좀 바꿔야 할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분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심평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꽤 길게 다녀오신 것 같던데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동유럽 쪽으로 몇 나라 둘러보고 왔는데요. 네. 뜻밖의 제가 코로나를 묻혀와서 네. 직접 출연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얼른 건강 챙기세요. 예, 괜찮습니다. 변호사님이 유럽 다녀갔을 때 유럽 간 사이에 해외 순방 중에 발언 논란으로 좀 어수선했습니다. 멀리서 이 상황 어찌 보셨습니까? 예, 제가 폴란드에 가서요. 네. 이번에 우리 K2 전차가 많이 수출되고 있죠. 네. 되었죠. 대구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수출의 영웅 두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이제 K2 전차가 이제 180대 분을 번계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1000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두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K2 전차의 수출에 있어서 네. 윤 대통령께서 지난 6월에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 방산 수출에 어떤 물꼬를 확 텄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가 외교 참사다. 예. 또 국격의 실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걸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드디어 외교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나토 정상회담 갔을 때는 그렇게 노력하셨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미국 순방 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속어 논란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말이죠. 예. 이 현상의 숨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권에서는 적폐청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네. 야권에서는 어떻든 이 적폐청산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또 나아가서 탄핵 정국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으로 가기 위한 의도가 있다. 그렇죠. 지난 여름부터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광우병 파동의 영웅인 우의정 교수가 김건희 여사 논문 이슈를 재점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든지, 군데군데서 이 탄핵의 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퍼지고 있죠. 아니, 그런데요, 일단 논란을 일으킨 거는 윤 대통령의 말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은 이 두 개의 상충하는 힘의 대결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힘의 대결을 떠나서 이런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좀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빨리 이렇게 좀 봉합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속어를 이제 과연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제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대통령이 잠꼬대에서라도 이런 비속어를 사용했다면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비속어 그 당시에 녹음을 한 것을 음성 분석을 해보니까 또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또 분석하는 그런 걔네들이 또 유력하게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거의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예. 이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건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영역이 있지만 또 전 국민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 X 팔린다 그리고 뭐 또 XX 이런 거는 또 들리거든요. 준쌤은 그 말이 들리십니까? 들리죠. 그건 전 국민이 다 들었습니다. X 팔린다 뭐 그런 거 또 XX 예. 이런 부분은요. 만약에 네.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서 그건 예. 심지어는 잠꼬대에서라도 그런 네.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네. 사과를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논란은 빨리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무튼 논란은 커지고 길어집니다. 그리고 MBC를 고발하고 이건 언론이 잘못됐다 이렇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비속어가 없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네. 여권의 대응이 어떤 이해를 어떤 가는 면이 있죠. 네. 그러나 이제 MBC에서 이제 그런 비속어를 떠나서라도 네. 이 자막을 좀 과장되게 또는 예. 허위로 단 것은 또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또 네. 이런 MBC의 MBC나 기자 또 데스크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 결국은 하나의 목표, 탄핵 정국의 조성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야당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은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만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금만한 발언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걸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문제를 키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체로 말하면 그렇죠. 네. 특히 우희정 교수 같은 분이 다시 맹활약을 하시는데 네. 그런 것은 저 같은 국민이 보기에는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아니 우희정 교수는 자기의 또 정치적 견해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것을 훨씬 더 나아가서 네. 많은 세력들을 조직화해서 네. 강력한 또 힘을 결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님. 네. 검사 몇 년 하면 비속어 막 욕설이 입에 붙습니까? 예. 그래요? 검사들의 하나의 어떤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판사도 좀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까? 예, 물론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법 운영 과정에서 네.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사법 운영으로 피해를 입고 예. 또 검사나 판사들이 국민 위에 위압적으로 군림해온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이 판검사를 지낸 분들이 네. 그런 특수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정철적으로 아주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네. 그런 현상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검사들 중에서도 또 바른말 고운말 쓰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잠꼬대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네. 검사를 하면서도 네. 제가 들은 말입니다. 네. 검사를 하면서도 다른 검사들하고는 좀 유별난 면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검사들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행태에 휩쓸리지 않고 예. 이 검사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게 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몇 번 접하면서 예. 윤 대통령 입에서 네. 이런 비속어가 나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비속어 자주 사용하십니다. 평소에 뒤에서는 많이 하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윤 대통령 발언 때문인지 몰라도 지지도가 좀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변호사님, 이 지지율의 변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 국민들이 어떤 검사 투의 네. 용어를 아직 버리지 못한 데 대해서 예. 만약에 이제 그런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네.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는 것이고 네. 여기 이 반발을 우리는 여권에서는 수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도 좀 여쭤볼게요. 예. 감사원에서 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 요구했습니다. 이게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 자체가 네. 이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짓이라고 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예. 이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만한 태도죠. 그러나 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 네.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예. 그렇다면은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이 하자에 관해서 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또 지켜보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 가까이에서.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하다, 이런 지시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강력하게 좀 화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됐는데 감사원에서 이게 다른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걸 다 파악하고 감사를 끝내고 대통령한테 물어볼 게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 만약에 그냥 서면 조사 요구를 여기저기 이렇게 같이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점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예.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라면은 어떤 감사원이 조금 예의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당신들은 지금 그런 점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네.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타이르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벌이고 있는 곳 30여 곳이 모두 전 정권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장으로 있는 곳이다. 이런 좀 지적이 있어요. 좀 편파적이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예.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감사원의 감사권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치죠. 다만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방통위원회나 예.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직은 정무직 아닙니까? 네. 이런 정무직의 기관장은 과거의 오래된 관리에 따라서 깨끗하게 사표를 내고 나가시고 예.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길을 비켜주는 게 맞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 그게 되지 않으니까 또 이 여권에서는 좀 과도하게 이 성급하게 이런 일들을 네.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 쌍방에 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저 청와대 영빈관은 사용하지 않겠다,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 영빈관을 지으려다가 못 짓고 안 짓겠다고 했고요. 예. 청와대 영빈관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 영빈관에 제가 알기로는 탁현민 전 비서관도 네. 이것이 이제 구민회관 정도 좀 낡았다고 했죠. 예, 낡았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신축의 의도를 꼭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을 신축하면은 후임 또 정부가 쓰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변호사님,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좀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 협치는 보이지 않고요. 예. 화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좀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야 될까요? 글쎄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이 어지러운 그 나라를 보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하나 잡아달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네. 뭐 그런 분들, 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폭등 이나 이런 어려운 경제 사정이 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냐. 저 역시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한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적폐청산을 계속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나아가서는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이미 작전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두 세력이 전망을 싸움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과연 이것이 어떻게 수습돼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요. 네. 예.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명 변호사였습니다. 정치 피로,